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인사했는데 가운데 검은 옷 입은 안경 쓴 친구가 처음 박수를 쳐주니까 나머지 분들이 쳐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건물 와서 굉장히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제 얼굴이 이렇게 커다랗게 띄워놓은 걸 사회생활 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한데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 내지는 제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방송 시작한 지는 한 30년 넘었고요. KBS 미디어 입사한 지는 만 26년 됐습니다. 주로 뭐를 했냐면 처음엔 드라마 찍었고요. 뮤직비디오 한동안 만들다가 교양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공익 광고 엄청 많이 만들었고 요즘에는 뮤직뱅크 해외 나가는 것 같은 K-팝 공연 총감독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처음 보셨나요? 네. 이따가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 궁금하신 점들 이렇게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정해져 있긴 한데 제가 이거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손들어서 질문하셔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종류가 되게 많죠. 뭐가 있을까요? 아는 것들. 뭐 드라마 있을 테고 또 뭐 있을까요?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아니죠? 유튜브 있을 테고 광고 있을 테고 뭐 뮤직비디오도 있을 테고 뭐 등등등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공익 광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자세히 해줬으면 하는 게 이 센터에서의 바람이라서 공익 광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죄송해요. 설명을 드릴 텐데 공익 광고하고 상업 광고는 어떤 점이 틀릴까요? 공익 광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광고고 상업 광고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광고라서 개인적인 상업 광고는 개인적인 이익이 훨씬 더 큰 광고죠. 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너무 정답에 가까운 말씀을 해주셨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상업 광고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만드는 광고, 공익 광고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민들의 사고방식을 조금 바꾸는 형태의 공익 광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상업 광고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TS랑 찍느라고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처음에 보여드렸냐면 이게 상업 광고이긴 하나 공익 광고적인 요소가 조금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간단해요. 환경을 좀 생각하자. 이 광고했던 게 뭐냐면 요즘에 그 영화 F1 보셨나요? F1하고 똑같은 건데 전기 자동차로 F1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2001년도에 한국에서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공익 광고고요. 공익 광고 제가 BTS랑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처음 보여드렸습니다. 이때 엄청 고생했습니다. BTS가 너무 말을 잘 들어줘서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거는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왜 상업 광고냐? 이 행사에 대한 소개를 해서 상업 광고예요. 아주 간단히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상업 광고가 시대가 바뀌면서 약간 공익 광고화 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의 이미지들이 단순하게 상품을 파는 거에서 넘어서 기업의 이미지들을 쇄신하기 위해서 만드는 광고들이 많다 보니 상업 광고가 공익 광고와 경계선을 조금 허물어지는 형태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번은 진짜 공익 광고입니다.
지켜주세요 에버세이 지켜주세요 에버세이 지켜주세요 에버세이 지켜주세요. 에버세이프티.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전기안전 전문기업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전기 바르게 사용되도록 지식경제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이런 영상 어디서 제일 많이 보셨어요? 뉴스 시작하기 전, 뉴스 끝나기 전에 제일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공익 광고는 사람들 시청률 높이려고 뉴스 시간 전후로 조금 많이 송출하는 편입니다. 이것도 제가 만들었던 거고요. 아마 KBS 내부에서 이런 공익 광고 제작 편수로는 제가 제일 많이 만들지 않았을까 싶네요. 예전에는 직접적으로 전기 안전하게 써야 돼 이렇게 전기 콘센트에 꼽아서 찌직거리는 자극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거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의 공익 광고가 많아지는 추세다 정도 알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공익 광고 캠페인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 발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역사는 기업이 써왔습니다. 맨손으로 일군 대한민국 60년의 성장 뒤에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당신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고 대한민국 근로자의 88%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하여 당신을 응원합니다.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지금 보시고 난 것 중에 딱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나요? 방금 적어 보시고. 혹시 숫자 기억나시는 분? 없어요? 제가 잘 못 만들었네요. 실은 중소기업이 88%예요. 전체 산업 구조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대부분은 대기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88%가 중소기업이고 90%에 가까운 인력들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해요. 공익 광고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공익 광고 만들 때 뭐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면 좋을지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한 편만 더 보고 일단 1차 질의응답 받을게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숙면이 너무 힘들었어요. 긴 시간 쇼핑할 땐 하이힐보다는 운동화가 편하죠. 공부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이죠. 인스턴트 음식은 너무 많이 먹으면 셔츠가 작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건강을 위해선 밤샘 게임은 사양할게요. 일주일에 3번, 하루 30분 이상.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스포츠 7330. 재밌으셨나요? 재미 별로 없어. 이거 실은 김우범 선생님 아시죠? 저희 서 계시는. 저하고 김우범 선생님과 같이 만든 겁니다. 김우범 선생님 별로 인기 없으시군요. 죄송해요. 저 김우범 선생님 여기서 되게 유명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안 유명한 사람이구나. 우범 선생님 저 부탁 있습니다. 여기 에어컨 좀 더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너무 더워서. 제가 오랜만에 이런 데 섰더니 너무 덥네요. 여러분 안 더우세요? 저만 더워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공익 광고하고 상업 광고하고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어요? 궁금한 거? 없으세요? 아무거나 쉬운 거라도.
여기는 주로 수강하는 거 뭐뭐 파트 분들이 계시죠? 지금? 공익광고반 있으세요? 나머지는 무슨 반이세요? 무슨 반? 단편 영화반? 또? 안 들려서 그렇지. 네. 그럼 한 3반 정도 되시네요. 그래도 공익광고반이 제일 많으신 거예요? 지금? 관련해서 혹시 질문은 없어요? 넘어갈까요, 그럼? 이따가 질의응답은 받을게요, 그럼 일괄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제가 이제 공익광고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K-팝 공연들, 큰 공연들 주로 합니다. 뭐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한 3만 명, 4만 명 모인 K-팝 공연들도 제가 하고요. 해외에서 나가서 하는 K-팝 공연, 뮤직뱅크 해외 투어 같은 거 제가 총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팝과 관련된 거 잠깐 좀 카테고리를 넣어놔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스토리 없이 그냥 그림만 보게끔 편집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그 K리그라고 한국 축구협회에서 똑같은 형태로 제가 웹드라마 만든 투아츠라는 웹드라마입니다. 한번 잠깐 보실게요. 저기요, 이 근처에 하나은행 사거리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이 영상 원래 다른 영상 드렸는데 고우림이 나왔다고 이 노래만 틀어놨네요. 여기서 다른 거 제 소개를 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보여드린 거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관련된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공익광고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이거 그 공익광고하고 일반 영상하고 만들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공익광고하고 일반 영상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길이. 그죠? 일반 영상, 뭐 방송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영상은 몇십 분? 아무리 짧아도 보통 뭐 1시간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공익광고는 주로 몇 초 만들까요? 10초? 30초? 통상 공익광고는 40초 만듭니다. 40초. 편성띠가 40초로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편성띠가 공익광고는 40초로 정해져 있고요. 상업광고는 15초, 뭐 20초, 30초짜리로 분할되어 있긴 한데 공익광고는 40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하고 틀리게 공익광고가 40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초 안에서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려면 메시지는 어때야 될까요? 강해야 돼요. 네. 강해야 되기도 하지만 짧아야 돼요. 단순하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면 메시지를 전달하기가 힘들어요.
쉽게 말하면 나는 제가 아까 잠깐 물어봤던 것처럼 딱 보고 나서 인상에 남는 한 장면만 있으면 돼요. 한 장면, 한 단어나. 그래서 뭐 숫자로 몇이 남건, 아니면 메시지로 한 줄로 남건, 아니면 그림의 이미지로 한 장면이 남건. 그래서 공익 광고나 상업 광고를 만들 때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체를 다 보고 이해할 필요는 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단락, 한 장면, 한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면 그 목적은 달성하는 거다. 그래서 광고는 모든 그림이 다 예뻐야 될 필요는 있지만 다 예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예쁘지 않아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한 전달력이 필요로 하는 장면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된다. 라는 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만들 때 그 실수하는 것들의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초로 계산을 하면 1초부터 40초잖아요. 1초부터 40초를 다 잘 만들려고 그래요. 굳이 안 그래도 된다. 내가 만약에 1초 때에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 1초 때에 나오는 영상과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거는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서 두 갈씩의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미갈씩의 영상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 조금 틀릴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 부분에 내가 영상 촬영할 때도 힘을 줘서 촬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강연하는 장면이면 강사가 매우 훌륭하고 잘해. 그럼 저를 잘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말하는 것에 여러분의 피드백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피드백의 장면들을 잘 찍어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짧은 걸 만들 때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부분의 것들을 어떤 앵글감으로 어떻게 찍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스텝을 나가면 좋은 영상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PD 직종에 가깝나요? 지금 공익 광고 만드는 사람은? 그러면 좋은 편집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한다고요? 연결이 매끄러운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처럼 배우는 단계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걸 많이 보세요. 잘 만들어진 영상들을.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은 배우는 단계니까 어떤 게 또 중요하냐면 내가 봤을 때 되게 잘 만들어진 공익 광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분할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첫 씬은 어떤 앵글로 어떤 자막으로 얼마만큼의 길이로 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걸 거꾸로 콘티화하는 작업을 많이 해보세요. 그럼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케이블 TV 말고 공중파에 어느 정도 나오는 공익 광고는 그 제작팀이 퀄리티가 보장된 친구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는 잘 만드는 PD와 기획자와 편집자들이 붙어서 만든 거라 그거를 다 분석해서 거꾸로 콘티를 만들어 보세요. 그럼 도움이 엄청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콘티를 만들고 앵글감도 똑같이 그려보는 거지. 이게 부감인지 안감인지 클로즈업인지 풀샷인지. 그러면 풀샷 다음에는 클로즈업을 붙였고 아니면 풀샷에서 풀샷을 붙였는데 켜야 되는데 왜 안 튀게 붙였을까?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만들려면 좋은 공익 광고를 거꾸로 콘티화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면 도움이 엄청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쓴 키 메시지가 어디에 어떤 포인트로 나왔는지, 그리고 실은 공익 광고 제가 틀어드린 건 제목이 나오긴 했지만 시청자는 제목을 안 보잖아요. 공익 광고 할 때. 그러면 저처럼 이제 제목 쓴 것과 메시지가 어느 정도 잘 맞아지는지 또 볼 수 있어요. 공익 광고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파란지라고 네이버 블로거가 있었어요.
그 네이버 블로거가 공익 광고를 전체를 콘티화한 친구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다 콘티화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거꾸로 여러분들이 콘티화해서 만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아, 내가 이런 장면을 찍을 때는 이런 각도로 촬영을 하고 사이즈는 이렇게 찍으면 좋겠구나. 그럼 또 거꾸로 봐서 아, 나 같았으면 요 정도의 앵글감과 요 정도의 길이감으로 편집을 했을 텐데 아, 왜 이렇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공익 광고는 40초밖에 안 되니까 그 작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뭐 영화는 녹취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시간이 기니까 되게 힘든데 공익 광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일주일에 한 편만 잡아서 그렇게 콘티화 하겠다. 한 달에 한 4개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하면 일주일에 2개 하겠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의 실력이 제 생각에는 아주 1차적인 실력은 굉장히 많이 들을 거예요. 굉장히. 혹시 이거 관련돼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공익광고 기획하는 거 아주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공익광고 기획할 때는 그래서 이게 짧기 때문에 메시지를 단순화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너무 거시적으로 잡으면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시적으로. 쉽게 말하면 교통사고 관련된 캠페인을 만들겠다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교통사고의 유형이나 교통안전에 관한 유형이 너무 많아서 그럼 난 이번 편에는 신호 지키는 것만 관련돼서 캠페인을 만들게 라고 미시적으로 잡는 게 좋아요. 미시적이라는 단어를 다 아시긴 하겠 작게 잡으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단순하고 작게 만들면 내가 전달하는 것도 쉬운 거죠. 그래서 만들기 전에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짧게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었으면 이 책을 나는 한 문장으로 딱 쓸 줄 아는 능력을 키우면 공익광고 같은 건 만들기가 좋아요. 공익광고 나와서 막 주저리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이래서 뭐 1단계는 이렇고 2단계는 이렇고 3단계는 이렇고 4단계는 이렇고 이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라고 만들 수 있는 매체 콘텐츠가 아니잖아요. 공익광고는 단순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여러분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한 문장으로 짧게 만드는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공익광고를 거꾸로 콘티화해라. 두 번째,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짧게 만들어 봐라. 그거를 하면 캠페인이나 짧은 영상분들은 만들기가 매우 좋다. 그 연습들을 무한히 해야 되고 그런 연습을 잘해서 스킬을 키우려면 여러분들이 책을 사거나 뭐 교과서가 됐건 어떤 책이든 목차를 좀 열심히 보세요. 목차를. 목차가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내용들을 단순화 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목차를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런 짧은 영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장을 통해서 그럼 이 짧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우리는 전체 컨셉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그래서 그 컨셉을 잡고 나면 전체적인 톤 앤 매너는 어떻게 갈까? 이거는 밝게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거는 좀 무겁게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거는 재밌게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거는 감동적으로 만드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이 좀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해보는 게 여러분들이 공익광고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공익광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제가 말을 못해서 피드백을 잘 안 하시는 거죠? 저는 실은 그 대학생들 강의는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들 정도의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많이 안 해봐서 저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익숙지 않고 이렇게 좀
못하는 것 같아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익 광고 어떤 얘기를 해주면 공익 광고 맞아. 공익 광고는 제작하는데 통상 얼마나 걸릴까요? 통상 한 달 반 걸려요. 한 달 반. 기획하는데 한 달 걸리고요. 만드는데 한 2주? 실제로 작업하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히 만듭니다. 촬영 하루 찍고요. 촬영 길게 찍어도 이틀? 뭐 대부분은 하루에 찍고 편집 뭐 하루 이틀 하고 녹음 작업하고 성우 작업하고 뭐 하루 잡으면 되니까 아주 극한의 노력을 하면 이틀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촬영 하루 하고 하루 편집하고 밤에 녹음하고 그 다음날 시사할 수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은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수많은 광고주를 만나봤지만 이런 공익 광고를 제작하고자 하는 기관들이나 단체에 가서 협의를 해보면 그들도 자기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잘 몰라요. 그럼 제가 똑같이 얘기해요. 그냥 저한테 이 공익 광고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냥 문장으로 정해서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광고주도 그걸 잘 못해요. 근데 그런 못하는 광고주나 기관들에 여러분들이 갔을 때 거꾸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정리해 주시면 제가 잘 만들어 드릴게요.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표현 방법에 있어서 톤 앤 매너에 관련된 거죠. 그럼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이제 광고주도 잘 몰라요. 제가 어떤 얘기를 자주 하냐면 최소한 닭고기를 먹고 싶은지 돼지고기를 먹고 싶은지 소고기를 먹고 싶은지 아니면 야채를 먹고 싶은지는 정해주세요. 그러면 그 닭고기를 가지고 제가 한식을 만들 수도 있고 양식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중식을 만들 수도 있고 퓨전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럼 닭고기를 만들겠다고 하면 드시고 싶다고 하면 그 닭고기를 가지고 요리법을 제가 한 3-4가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광고주들이 그래 그냥 난 닭고기를 먹고 싶은데 요 요리법이 좋을 것 같아 라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선택지를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광고주나 발주기관에서 이해도가 좀 높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랑 연계를 하면 그 닭고기를 선택하는 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드는 사람이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정확히 뭘 먹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단순화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공익 광고 더불어서 이제 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참 부러워하는 직업 중에 하나 가수예요. 왜? 첫 번째,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돈도 벌어. 그리고 남들도 기쁘게 해줘. 세상 최고 직업인 것 같아. 물론 본인이 힘들 때도 있지만 다른 직업에 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많지 않은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난 PD였으니까 난 세상에 태어나서 뭘 하면 좋을까?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스스로 위안을 삼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KBS 안에서 공익 광고는 제일 많이 만든 사람. 제가 한 150편? 200편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은 건 그래도 세상에 한두 명은 내 공익 광고를 보고 자세를 좀 바꾸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스스로의 위안을 삼아요. 내가 최소한 내가 만든 영상으로 세상이 바뀔 수 있는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 단순하게 만드는 것을 떠나서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부가적으로든 아니면 진짜로 목적성을 가지고라도
이 세상에 도움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다른 직업에 비해서 영향력이 굉장히 높아서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일을 해나가야 될 필요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쯤 되면 저한테 누가 질문 좀 하나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나도 좀 쉬어가게. 혹시 질문 없어요? 공익광고반 특히 질문 없어요? 저 선생님 죄송한데 저 물 한 잔만 주시면 없으면 넘어갈까요? 저 혹시 뭐 아까 보여드렸던 공익광고 중에 궁금하거나 공익광고 관련돼서 뭐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런 질문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만한 그 BTS 광고, 그거는 BTS랑 찍기로 했는데 BTS가 저한테 조건을 제시했어요. 자기는 12시간만 나한테 할애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촬영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무조건 12시간이었어요. 옷 갈아입는 거, 전날 공익광고 찍고 화보도 찍었거든요. 화보 찍었는데 12시간 찍었고요. 참고로 BTS 유명할 때 나름 찍어서 주세요. 감사합니다. 12시간 찍었는데 저 들어갈 때 촬영장에 인천에 있는 큰 그 공장 폐건물에서 찍었었는데 저도 감독인데 제 카메라 휴대폰에 스티커 붙여서 개인적인 사진 못 찍게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었는데 따뜻한 야외용 별도 화장실 차도 불러다가 준비해서 찍었어요. BTS 궁금한 점 없어요? 나 한 30cm 앞에서 봤는데 궁금한 거 없어요? 뭐 누가 제일 크다, 누가 잘생겼어요, 뭐 그런 것도 없어? BTS 인기 없구나 이제. 저 그래도 저거 찍고는 한동안 나 BTS 한 30cm 앞에서 봤는데 막 그리고 자랑했었는데. BTS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선 제일 잘생겼다고 느낀 친구는 리더예요. RM 멋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리고 RM이 제일 커요. 걔네 어떤 스포츠 7330은 누구랑 찍었죠? 거기도 인기 없구나. 거기 요즘 한참 잘 나가는 미주랑 찍었어요. 미주 그때는 되게 인기 없었는데 어느 날 미주가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그때 제가 좀 잘해줄 거라는 이 고민을 저희 반성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익광고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진짜 공익광고 관련돼서 질문 없나요? 네.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한 거 해드리면 좋으니까 일단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K-POP 공연. K-POP 공연은 보통 준비를 얼마나 할까요? 방송 말고 1개월, 2개월, 2주 이렇게 손들기 할까요? 1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나름 이렇게 꾸준히 분포가 좀 되어 있네. 제가 해외 공연하는 건 6개월 전에 준비합니다. 6개월. 요즘에는 최소한 해외 공연할 때는 6개월 전에 섭외 최소한 해야 되고요. 6개월 전에 섭외는 완료하고 준비를 그때부터 해서 3개월 전까지는 뭐 크게 빡빡하게 준비하지 않는데 6개월 전부터 하고 3개월 전부터는 엄청 빡빡하게 준비합니다. 3개월 전에는 현지에 있는 공연장에 가서 현지 공연장 준비도 하고요. 공연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다못해 아티스트, 요즘에 가수들 아티스트라고 부르는데 아티스트들이 묵는 숙소를 점검도 해요. 그거를 정식 영어로 룸투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텔에 가서 룸쇼 해달라고 해서 룸쇼 하고 룸이 어떻게 생겼는지 컨디션 보고 그리고 스태프들도 어떻게 묵으면 되는지 정리해서 저희가 이제 좀 이상하면 바꾸기도 하고 소속사랑 협의해서 요즘은 웬만큼 인지도 있으면 가수들 숙소는 무조건 5성급 이상에서 합니다. 5성급 이상 가고요. 항공기는 비즈니스 이상 태워주고 저희가 해외 넘어가면 작게는 한 150명 넘어가고요. 많이 넘어갈 때는 한 250명 넘어가요. 그래서 그 비행기 티켓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투어 팀이라고. 그 일도 굉장히 어렵고요.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 스텝들이 있고 또 무슨 스텝이 있을까요? 당연히 연출팀은 있을 테고, 그죠? 연출팀 안에 작가 들어갈 거고, 또 어떤 팀들이 있을까요? 요즘에 또 중요한 경호팀들도 갑니다. 경호팀들도 가고요. 운영팀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기실에서 무대 뒤에 갔다가 무대 뒤에서 무대 올리고 빼고 그다음에 무대 정리하고 하는 운영팀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과 관련된, 시스템과 관련된 저희가 보통 저런 아까 K-팝 공연 같은 거 하는 건 아무리 짧게 걸려도 4일 동안 짓고요. 통상 길게 지면 일주일 동안 지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레이어라고 큰 틀을 짓고 거기에 LED 판들 올려서 짓고 LED 사이에 이제 그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서 전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대를 좀 꾸미는 것들 하고 그래서 그게 통상적으로 최소 4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고요. 그거 만들 때도 나라에서 안전관리 점검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공연하면 뭐 정부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이다 그러면 구청, 소방서, 경찰 한 50명 모여서 전체 회의합니다. 그래서 그날 언제 시작하고 언제 관객들이 들어와서 주차장은 얼만큼 확보를 하고 대기 라인은 어떻게 세우고 해서 필요하고요. 저희가 통상 저런 거 안전요원 같은 경우는 한 100명당 1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10,000명이면 100명 정도의 운영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이제 뭐 장소나 시간대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 경호 인력만 해도 한 500~600명씩 쓰고 그래요. 그래서 저런 큰 공연들은 힘든 게 뭐냐면 만드는 거는 영상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형태로 만들면 되는데 관계된 참여자들이 많아서 그거 핸들링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말씀드린 대로 뭐 500명? 뭐 한국에서 잠실운동장에서 한다 그러면 기본 한 스태프들만 한 500명 되죠. 그리고 밖에 경찰분들도 한 100명씩 오시고 그래서 그런 준비하는 것들 때문에 국내에서 할 때도 최소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전에는 준비하고요. 해외 가는 거는 무조건 6개월. 6개월은 있어야 공연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가수들이 부르는 리스트를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누가 뭐라고 그랬다. 맞아요. 셋리스트라고 합니다. 누구지? 목소리만 살짝 들려가지고. 그 가수 곡목을 셋리스트라고 해요. 근데 그 셋리스트도 약간의 연출 기법에 들어간 거라서 원래 공개를 잘 안 하는데 하도 요즘에 그 팬클럽이 열심히 활동들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셋리스트까지 공연 전에 빼가지고 막 공개해가지고 시끄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주 가끔. 그리고 제가 정말 신기한 게 해외 공연을 가면 가수가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 표를 끊으면 팬들이 알아. 어떤 비행기 표를 끊었는지. 항공사에 분명히 첩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비밀인데, 그래서 요즘은 공항에서 경호를 다 붙여줘요. 제가 다음 달에도 싱가포르에서 공연 하나 큰 거 하는데, 요구사항이 그 이미그레이션 들어가는 데까지 우리 쪽에서 경호를 따로 붙여줘요. 시끄럽지 않게. 그렇습니다. 공연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것도 있으신 분 말씀하세요. 네. 질문이 뭐였냐면 음향사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였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사고 난 대로 가요. 방법이 없어서 음향사고는 기계적인 사고라서 특별히 없고 음향사고에 대비할 만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고에 대비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원 자체에 문제가 될까봐 예비전원은 갖고 가요. 예비전원은 갖고 가고요. 또 하나는 사고에 대한 대비는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하는 건데, 음향사고 저는 다행히 한 번도 난 적은 없어요. 공연할 때. 음향사고가 다행히 난 적은 없는데, 만약에 난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일 거예요. 음향사고 난 거를 무시하고 간다. 아니면 잠시 중단을 하고 간다. 일 경우의 수인데, 첫 번째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음향사고 같은 사고가 안 나게 그 사전에 준비를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 리허설을 3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신 기계적인 리허설을 테크니컬 리허설이라고 해요. 테크니컬 리허설. 네. 그리고 가수들 이렇게 여러분들 짤에서 많이 봤을 때 이 이름표 붙이고 막 춤추고 이렇게 카메라 리허설이라고 하고요. 전체 방송하고 똑같이 하는 걸 런스루라고 해요. 그래서 시간 타임 다 정해서 입장하는 동선, 퇴장하는 동선까지 다 완전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리허설을 3번 해요. 네, 그리고 테크니컬 리허설은 굉장히 오랫동안 해요. 네, 그래서 음향, 조명, 폭약 같은 것들을 리허설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볼 때 영상을 지금 만들려고 배우고 계시지만 영상이 결과물에 나오는 시간에 최소한 50배 정도의 시간은 필요해요. 10분짜리 만들면 곱하기 50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심하면 한 100배 정도까지도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콘서트 하는 것들은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짜리인데 제가 6개월 전부터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가벼운 거 아무거나 물어보셔도 됩니다. 없나요? 자기가 작업했거나 지금 쓰고 있거나 편집하거나 이런 거에서 실질적인 걸 물어볼 수 있나요? 네, 그러셔도 돼요. 뭐 작업한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작업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거 물어보셔도 돼요. 아니면 제가 이거 전달받았는데 캠페인 구성안 혹시 이거 작성하신 분 계세요? 그럼 이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럼 제가 피드백을 좀 드릴게요. 저는 그 청소년들이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경향이 심하다고 생각해서 저게 그 원래는 거울과 핸드폰 화면에 깨지는 특성을 소재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건데 그 연출이나 편집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조금 해서 많이 바뀌긴 했지만 제가 제일 초점을 뒀던 거는 핸드폰 화면도 깨지고 거울도 깨질 수 있잖아요. 그게 본인의 자존감이 깨지는 것에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전개를 하는 그런 광고입니다. 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친구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메인 카피를 짧게 잘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물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공통점을 잘 찾은 게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걱정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화면적으로 표현을, 영상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할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고 영상화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짧게 만드는 게 선행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이런 연습들을 자주 해야, 많이 해야 좋은 공익 광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보시고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나요? 없나요? 그럼 다음 거 한번 봐볼까요? 이건 혹시 만드신 분 있으세요? 안 왔어요? 아, 알겠습니다. 이거는 혹시 있나요? 학생 금연 관련해서 쓰신 분 있나요? 네? 안 오셨어요? 아, 저 뒤에 있어요? 간단히 설명 한번 해봐 주실래요? 잘 안 보이시는군요. 제 거면이나 요즘 학교에 다니는데 친구들이 계속 담배를 피우는 애들이 많아져갖고 심지어 가족원들 중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어갖고 실시간에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너무 보여갖고 학생들이 또 피면은 나중에 진짜 위험하다는 뜻을 나왔더라고요. 네.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혹시 문장으로 만든 게 있어요? 네. 이건가요? 당신의 남은 삶을 위해서라도? 그거긴 한데 만들 때는 그걸로 하고 있어요. 네. 아니면 제가 보면 자막이 멈추지 않으면 읽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몇 개 있어요. 얼핏 보니까. 이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메인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제가 너무 갑자기 막 발표하라고 그러고 질문하고 그래서 당황스러운 것 같으니까 말씀을 제가 그냥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막 처리는 했는데 이 중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큰 메시지를 하나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큰 내용들을 한 문장화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 여기서는 크게 잡아주면 전달력이 되게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친구하고는 좀 틀린 게 이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틀려서 제가 상대적으로 이해를 더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작업을 위해서 작업하는 약간 스토리보드에 가깝게 내용을 풀어놓은 거고, 아까는 기획안 형태의 것으로 만들어놔서 전달력이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별점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한 문장의 키 메시지는 캠페인이나 짧은 영상에서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는 연습들이 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면 공익 광고는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한 10분만 쉬었다 해도 될까요?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쭉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더워서 잠깐 쉬었습니다. 진행하시는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뭐 영상과 관련돼서 뭐든 궁금하신 점. 저 그래도 나름 방송사에 30년 있었다니까요. 30년 있는 선배랑 만나기 쉽지 않을 텐데 이것저것 궁금하신 점 물어보십시오.
원래 기획했던 거를 촬영하거나 편집으로 실행으로 옮길 때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대로 잘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극본처럼 실행에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제약들이 있을 때 그거를 쭉 밀어붙이는 게 나을지 아니면 좀 융통성 있게 바꾸면서 진행하는 게 나을지 여쭤보고 싶어요.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거 관련돼서 제가 다른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그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에요. 방송하는 사람은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 만들기 위해서 욕심을 내다가 방송을 못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좀 덜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만들어서 방송을 내보내는 게 나을까요? 그런 면에서는 답은 단순해요. 그러니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작업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내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의지를 갖고 도전해보는 것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도록 해보는 단계를 거쳐가는 건 중요하다. 그러면서 배우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너무 고집을 세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약속한 시간을 놓친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 그래서 일정 부분은 타협을 하고 가야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획자이고 연출에 가까운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연출자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판단력이 되게 중요해요. 누가 그랬더라? 아마 박중훈인가가 영화를 찍었을 거예요. 연출을 해서. 인터뷰를 했더니 배우로 영화를 찍을 때랑 연출자로 영화를 찍을 때랑 뭐가 가장 틀리고 뭐가 가장 힘들던가요? 그랬더니 박중훈이 뭐라고 그랬냐면 배우 할 때는 시키는 거 그냥 하면 됐는데 연출자는 매 순간이 판단을 해야 돼서 자기 너무 힘들더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순간순간의 판단을 효과적이고 빠르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편해요. 그러니까 연출하는 사람들이 그 판단을 잘 못하면 스태프들이 되게 고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빠른 판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걸 수정해서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그거는 해보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를 여러 번 하다 보면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타협을 해서 결과물을 차선책으로 끌어낼 수 있을지가 생각이 들어질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은? 질문 나왔습니다. 안 감독님, 안 선생님, 마이크 좀 줘드려요. 제가 지금 PD거든요, 감독. 네. 근데 제가 책임감도 살짝 없고 자신감도 잘 없고 그러니까 판단력도 좀 흐려요. 네. 그래서 좀 힘든데 이런 걸 좀 개선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말하는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실망하는 표정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연습을 해서 사고를 하고 하면 되고요. 그러려면 스케줄링 하는 연습을 좀 키우세요.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그거 개선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계획표를 좀 잘 작성하는 것도 그런 거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계획표 없이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언제까지 무슨 일을 해야 되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데 계획표를 짜면 내가 몇 시까지 아니면 며칠까지는 이 일을 해야겠구나라는 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책임감이 좀 생기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조금 해보는 게 좋고 실은 성격이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는 좀 있어서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실은 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 MBTI로 따지면 전 극I인 사람. 극I. 근데 PD는 극I로 살 수가 없어요. I는 PD가 될 수가 없어요.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사회적인 이예요. 원래 I인데 사회생활을 할 땐 E예요. 연출자는 I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스텝 2명, 3명, 많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몇백 명 데리고 회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마이크 잡고. 그럼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E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I인 사람이 E로 사는 게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서 책임감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그러려면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계획표를 좀 잡아서 내가 해야 될 일의 결과물을 언제까지 내야 되는가를 문서로 만들고 그 문서를 실행하는 연습을 하면 책임감은 좀 생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항상 생각할 때, 내가 이 많은 스태프들의 리더이니까 이 스태프들이 고생을 안 하게 하려면 내가 잘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내가 이런 판단을 했을 때 우리 스태프들이 이러이러한 이만큼의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반대의 경우에 판단을 했을 때는 이런 경우의 수가 생기겠구나.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게 좋은 판단일지를 그냥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거지.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래서 씬을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 그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동그랗게 앉아 있는 그림을 난 원해. 그러면 내가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러면 야, 다 움직여. 그래서 와서 동그랗게 앉아 찍을 수 있지만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제한된 여건 속에서 찍는 거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지. 이 사람을 움직였을 때 얼마만큼의 시간이 들고 준비해야 되는 스텝들은 얼마만큼의 또 이동해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내가 촬영하는데 얼마만큼의 또 시간을 쓸 것인가.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정도 찍으면 여기서는 바뀌는 게 없잖아. 예를 들어서 그 두 가지의 것들 상황들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그냥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지.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러면 판단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계획표를 좀 짜서 그 계획표에 맞게 일을 하거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영상쟁이들은 시간에 굉장히 민감해요. 시간을 안 지키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 영상판에 관련된 사람들은 시간 약속을 굉장히 잘 지켜요. 특히 아주 단적인 얘기를 들으면 카메라 슛이 9시에 들어가요. 그럼 연출부는 몇 시에 와야 될까요? 7시? 7시라고 대답했죠? 맞죠? 좀 일찍 왔어요. 7시에 오면 좋긴 한데 통상적으로 9시에 찍으면 예를 들어서 메인 출연진들은 11시 반쯤 와요. 일반 출연진은 8시에 오니까 연출부 막내는 7시 반 정도에 오는 게 좋죠. 연출부는 기본적으로 7시에 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스태프들보다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게 연출부예요. 그런 그 생활 패턴이나 사고를 갖고 있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책임감은 생겨요. 그리고 나 한마디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해. 그런 생각을 하면 책임감은 생길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잠깐 쉬고 왔는데도 여전히 이 방은 덥네요. 없나? 네, 저 맨 뒤에. 네. 연출 대본을 짤 때 맨 처음에 생각했던 주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러 번 수정을 하고 나면은 어느 순간부터 제일 처음에 계획했던 메시지나 주제보다 조금 변질되거나 내가 뭘 전하려고 했지 하고 모호해지는 경우가 몇 번 생겼거든요. 네. 근데 여러 번 수정을 거듭하면서도 맨 처음 하고자 했던 그런 메시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경험치가 많이 쌓이면 생길 거 자연스럽게 노하우가 생길 것 같고요. 실은
본인의 생각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 메시지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냥 잘 만들려고 고민하다 보니까 잘 만드는 것만 찾다 보니 메시지가 바뀌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공익광고 만들 때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광고주 만나면 무슨 고기를 먹고 싶니? 닭고기니, 뭐 돼지고기니, 소고기니, 그걸 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처음에 정할 때는 굉장히 많은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딱 정해야 돼요. 그거를 정하고 표현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불분명하다 보니까 표현하는 방법을 찾다가 그 주제가 바뀌는 그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생각이 조금 부족해서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의 제작회의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그 제작하는 방향이나 이 전체적인 톤 앤 매너가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바뀔 수는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의 경험들이 쌓이면 그런 오류들은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답이 되었나요? 네. 또 다른 분. 네, 말씀하십시오. 방송 미디어 쪽을 진로로 하려면은 내신이랑 외부 활동 중에서 어떤 걸 더 챙기는 게 좋나요?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입시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입시 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오히려 좋은 PD가 되는 데 있어서 답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PD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치가 있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실은 PD라는 직업이 남의 삶, 우리가 상상하는 삶을 대신 만들어주는 거라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내가 경험치가 10가지 있는 사람인 사람과 100가지 있는 사람은 표현하는 방식이 틀릴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경험이 많은 게 좋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경험을 해보라고 어른으로서, 선배로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남한테 해악을 끼치는 거 말고는 저는 실은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도둑질도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경험은 중요하다라는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또 주로 자주 하냐면 후배들한테 사람들이 살면서 굉장히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과 하는 거에 대한 착각이 많아요. 이게 그냥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은 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지. 뭐 공부 1등은 좀 그렇고 한 뭐 2, 3등 내가 공부하면까지 뭐 2, 3등 하지 뭐. 근데 2, 3등 하는 게 실질적으로 쉽진 않잖아요. 이런 거예요. 밤을 놀든 뭐 도박을 하든 뭐 공부를 하든 게임을 하든 해서 밤을 꼴딱 새본 사람과 새보지 않은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너 밤샐 수 있어?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쉽게 나 밤샐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밤을 새보면 밤 꼴딱 새는 거 쉽지 않아요. 저는 밤 되게 많이 새봤거든요, 편집하면서. 근데 말이 밤을 새는 거지 새벽 4시 가잖아요. 편집실 들어가면 다 졸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실제로 새본 놈들은 다음에 셀 일이 생기면 밤새는 게 그렇게 두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 말이 어렵게 갔는지 모르겠으나 많은 경험치를 통해서 내가 실제로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내가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는데 큰 밑거름으로 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하게 또 머릿속에 갖고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과 실제로 하는 거에 대한 갭을 좀 갖고 있으셔야 돼요. 두려움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를 실제로 하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나는 안 해본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해봤어. 그럼 그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그럼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면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한 번은 최소한 해봐야 돼. 이런 거지.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결과물을 만들어 보잖아요. 영상이라는 걸. 근데 요즘 아시겠지만 친구들 핸드폰으로도 그냥 영상 대강 만들잖아. 그런 영상하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영상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한번 해보는 거지. 해본 사람인 거지. 그러면 어디 가서 나는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 그러면 영상 만들 수 있어,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과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얘기하고, 뭐, 그냥 만들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물을 낸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일종의 존경심을 갖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건방져지지 않고 사고치지 않고 겸손하게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꼰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나요, 제가? 아닌가요? 네. 또 다른 분. 촬영을 다 하고 편집을 할 때 컷이랑 컷 사이를 매끄럽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건 100% 경험입니다.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좀 제 자랑하면, 저 우리나라에서 편집만 우리나라에서 순위 매기면 10등은 좀 거짓말이고 30등 안에 들 자신 있는 사람. 편집 굉장히 목숨 걸고 하고 편집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근데 여러분 연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아까 한번 알려줬는데. 네, 맞아요. 잘 만들어진 걸 열심히 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커트별로 다 잘라보세요. 그래서 이게 풀샷인지 안감인지 부감인지 그거를 다 계산을 해봐. 풀샷 다음에 안감을 붙였고 슬로우를 붙였고 뭐 부감을 붙였고 그걸 다 나눠서 보세요. 그러니까 저 조연출 때는 TV 보는 게 되게 싫었어요. 그걸 막 눈으로 막 컷별로 봐야 되니까. 그 연습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편집을 잘 하려면 잘된 편집을 커트별로 보세요. 그러니까 쑥 지나가잖아. 세워서 봐야지. 세워서 풀샷 다음엔 뭐 다음 샷. 그러니까 실은 편집을 잘 해보고 싶으면 소위 잘 만들어진 영화나 그런 거에 한 1분 정도를 뚝 잘라서 1분을 거꾸로 콘티로 만들세요. 그리고 쓰는 거야, 부기로. 풀샷, 뭐 안감, 부감, 클로즈업, 이거는 하여튼 줌인, 줌아웃 그걸 다 써서 이거 다음엔 이렇게 붙였고 이거 다음엔 이렇게 붙였구나라는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우는 게 이제 편집을 정확히 안 배워봐서 이 편집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잘 모를 거예요. 실은 저도 옛날식의 편집 방법을 갖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편집의 교과서적인 편집을 되게 잘해요. 그 중에 조금 남들보다 잘하는 게 있어서 잘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옛날 방식의 편집자. 요즘은 실은 유튜브는 편집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유튜브 영상은 편집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건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영화나 드라마 정도에 되는 영상물을 짧게 잘라서 컷별로 구분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써봐, 본인이. 대강, 이렇게 손으로 대강 그려서 안감의 부감이고, 그리고 어떨 때는 점프컷을 쓰고, 어떤 건 슬로우를 치고, 어떤 건 패스트로 돌리고, 그런 것들을 일일이 분석해서 보면, 그걸 많이 보다 보면 늘어요. 편집은 그렇게 하면 많이 될 거예요. 또 다른 분. 방금 좋은 작품을 많이 보라고 하셨는데 좋은 작품을 구별하는 방법은 있나요? 영화나 드라마들 중에서 편집이 되게 잘 된 것들 이런 거. 실은 저도 잘 구분을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작품이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것보다는 실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영화도 손쉽게 그냥 많이 봤던 거, 흥행한 것들을 보는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건 재미있거나 아니면 가치가 있거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본 거라서 그런 것들을 일단 보세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 아, 이건 잘 만들어진 영상이고 이건 잘못 만들어진 영상이라는 게 스스로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는 양이 많아야 돼요. 보는 양이. 근데 시간이 절대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은 인기 있었거나 많은 사람이 보거나 흥행했다는 것. 그리고 요즘에 또 보면 평론가들이 평해 놓은 것 중에 아, 이거는 되게 잘 만들어진 영화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없으신가요? 아주 작고 소소한 거 물어보셔도 돼요. 저 그런 거 물어봐도 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없나요? 질문이 거의 고갈되어 가고 있네. 제 개인적인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별로 궁금하시진 않으시겠지. 저 혹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되게 재미없는 사람인데요. 전 다큐멘터리 되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중요합니다. 다큐멘터리 굉장히 좋아하고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다큐멘터리를 안 만들어서 저는 속상한 사람. 실은 제가 이 영상 방송 쪽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각광받는 분야였고 연출자도 다큐멘터리 연출자들이 되게 대우받는 세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방송사에서도 입사해서 PD들 이제 분야별로 뽑긴 하지만 경쟁률이 제일 심한 곳이 1차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드라마,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무조건 예능 PD예요. 저희 예능센터가 가장 인기 있는 부서고요. 예능센터에든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저는 다큐멘터리 많이 보는 사람이고 저는 다큐멘터리 많이 보면서 편집도 많이 배웠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큐멘터리가 예전처럼 좀 번성한 좋은 시절이 왔으면 좋겠다. 예전에 KBS는 특히 KBS 스페셜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되게 좋은 작품들이 많았는데 그 실크로드하고 유사한 다른 길,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되게 잘 만들어졌고 누들로드라는 것도 이 실크로드 길 따라서 음식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에 지금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이 없어져서 마음이 개인적으로 좀 속상한 그렇습니다. 답이 별로 흡족스럽진 않으시겠지만 네, 질문하십시오. 시나리오를 쓸 때 잘 쓰고 싶다는 마음에 자꾸 작품을 다 시나리오를 쓰고 보면 좀 아쉬울 때가 많은데 혹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도 되게 어려운 질문 같은데 그것도 실은 단순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너무 많으면 욕심이 많아지면 이제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의 되게 좋은 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의 마음 안에도 사공이 많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말하고 싶고 저것도 말하고 싶고 이것도 말하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조금 단순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결과물에 대한 욕심도 조금 내려주고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들도 단순화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또 그렇게 좀 단순화해서 작은 것들부터 만들기 시작하다 보면 큰 거를 만들 때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익 광고 만들 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씬을
카메라에 나오는 공간을 작게 잡으면 찍기가 편해요. 근데 큰 공간을 잡으면 찍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 큰 공간에 우리 피사체를 되게 많이 둬야 돼요. 공간이 커지면. 그럼 그거를 구성하는 데 따른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러면 공간을 줄이는 게 표현하는 데는 유리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잡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단순화하고 좀 작게 잡아서 그거를 표현하는 연습을 키워서 그 능력이 좀 쌓이면 크게 표현하는 걸로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크게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이거 안에 각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 요소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하다 보니까 내가 A라는 방법, B라는 방법, C라는 방법들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틀린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넣어야 되고 그런 고민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공익광고 하듯이 좀 단순화해서 좀 작게 표현하는 방법도 연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미디어 쪽은 대학을 진학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준비하는 게 더 나은지? 저 친구 나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만 계속 하는 것 같아.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구조상에는 학교를 가는 게 좋다고 답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선배로서. 그러니까 세상이 더 발전하고 우리가 조금 더 몇십 년이 흐른다고 하면 대학이라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전 올 거라고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름 배우는 게 많다. 그런 면에서 또 추천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또 사회생활을 해보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웬만하면 남들이 대부분 하는 경험치는 나도 필수적으로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셨나요? 네. 다음에는 입시 상담을 좀 하고 입시 상담을 내가 좀 받아보고 와야 될 것 같아. 참고로 저희 아들놈이 고3인데 우리 아들이 어떻게 대학 가는지 1도 모르고 있는데 큰일이. 또 궁금하신 점? 아까 다큐멘터리 말씀하셨는데 다큐멘터리나 공익 광고 같은 거 제작을 할 때 좀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싶다면은 그거에 대한 카메라를 들이댈 때 만약에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카메라를 들이밀게 된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그것 또한 폭력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카메라에 대한 것도 폭력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거를 무시하고 카메라를 들이밀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그냥 무시를 하는 게 나을지 그 두 가지 선택 중에 어떤 게 더 공익성을 띠는 일인지 궁금해요.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답을 알아요. 들이대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단어로 이렇게 썼는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한 50배 정도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표현은. 다큐멘터리는 그거보다 덜 필요할 수도 있고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는 뭐가 드냐? 우리가 인터뷰를 하는 대상자와 일정 부분 친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열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실은 여러분들이 대학을 만약에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방송 관련된 과를 가면 커뮤니케이션 학에 나와요. 커뮤니케이션 학 중에 제일 나쁜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해자한테 가서 너 얼만큼 아프니? 라고 물어보는 게 굉장히 폭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되게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사건 현장에 가면 다친 사람한테 막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얘기가 산으로 갔는데,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 피인터뷰자한테 무조건 질문하면 안 돼요. 그 사람과의 충분히 화면 뒤에서 유대감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본인이 원하는 진정한 다큐멘터리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지, 실은 인터뷰할 때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장 속에 느껴지는 뉘앙스나 전체적인 메시지가 훨씬 중요해요. 그 메시지를 받으려면 인터뷰라는 PD나 기자나 상대방이 교감을 갖고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시간들을 투입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고 인터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답을 들이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보면, 영상에서 보면 말 딱 걸어서 답 받고 얻고 그러지만 그 뒤에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현장에서 어렵지만 굉장히 서로 곤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뷰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우리 영상 종사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또 다른 분 있나요? 없으셨나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딱 받고 끝내도 될까요? 하십시오. 또 대학 가는 거 물어보지 않기. 근데 여기 이제 별로 없긴 한데 앉아있는 남자들은 한 2, 3년 뒤에 국건이한테 국가일본을 받을 것 같은데, 군대 가서도 혹시 도움될 만한 행동을 할 수 있나요? 질문을? 뭐에 도움될 만한? 그 방송 쪽으로 취업하는 거나 이런 거에? 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경험치는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영상은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의 일부분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직업이라서 군대에서 생활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 그냥 단순하게 자기가 영상에 관련된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군대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 보는 연습들을 해야 돼요.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릴 것 같은데, 똑같은 상황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사병으로 갔어요. 내가 2병 떼고 1병 떼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말년 병장이고. 그럼 병장이 보는 시각과 이병이 보는 시각은 틀릴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렇겠죠? 그리고 소대장이 보는 시각과 대대장이 보는 시각이 똑같을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보는 시각의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건 간에 내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 제3자 입장에서 달리 보는 연습들을 하는 게 영상을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걸 표현하는데도 노말하지 않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하나 못 보여드렸는데, 잠깐 신문에서 찾다가 제가 못 찾았는데, 제가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만든 게 있어요. 제가 스스로 조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건데,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만드세요 여러분들한테 주면 대부분은 아니지만 통상 어떻게 만드냐, 두 가지. 하나는 음주운전을 해서 오는 커다란 피해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거나, 하나는 술 마시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개연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음주운전 측정할 때 이렇게 후 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어리셔서 좀 찾아주시면 안 나오던데. 하여튼 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음주운전 단속할 때 그 기계에다 후 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모티브를 잡아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 3분의 1가량은 후 부는 동작만 보여줬어요. 아주 예쁜 사람, 쉽게 말해서 아주 독특하게 생긴 여러 사람들을 섭외해서 막 머리 파마한 사람, 막 외국 사람, 막 그런 사람들이 그냥 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걸 모티브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기계에 불지 않을 정도의 자세를 갖자, 쉽게 말하면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상쟁이들은 시각을 볼 때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따르게 보는 연습을 많이 하면 그 따르게 보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거 잘 찾으시네요. 저기 안 선생님이 잠깐 출연했어요. 찾아보세요. 네, 들어주세요. 자신있게 보세요. 음주운전을 안 하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 음주 측정하겠습니다. 얼굴에 내안 먹었는데. 하지 마세요. 이 캠페인 손해보험협회와 함께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 한 10년도 더 된, 10년 더 됐죠? 네, 제가 요즘에는 짬이 있어서 현업을 안 해서 그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여기 앞에 계시는 안병수 선생님도 잠깐 출연해서 찾으셨어요? 못 찾았죠? 다시 보여드릴까요? 한 번만 더 들어주시면 안 돼요? 찾아보세요. 일어나서 한번 얼굴 좀 보여주세요. 찾도록 하겠습니다. 젊을 따라 좀 틀려요, 생긴 게. 예. 하여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하여튼 그 모티브를 찾다가 저렇게 하면 좀 재미있을 것 같다. 처음에 보면 저게 무슨 캠페인인지 모를 것 같아서, 주목도를 높일 것 같아서 저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좀 다르게 보는 방법들을 연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이나 상황을 봤을 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지가 아니라, 다른 방법, 나쁘게 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시선으로 한번 보는 연습들을 평상시 때 많이 하면 우리가 영상 콘텐츠에 좀 독특한 시선들을 만들어내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마지막 질문 있으면 마지막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끝내고요. 끝낼까요? 네, 하여간 제가 덥지만 않았어도 조금 더 재밌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설명을 잘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조금은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신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 딱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하고 살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앞으로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작은 부탁 내지는 작은 바람을 가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